4일 오늘부터 사전투표죠. 저도 아침에 사전투표하고 인증샷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아들과 3명이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권은 2명밖에 없는 슬픈 운명.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투표장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하고 애들 하고 나오고 이제 우리 인증샷 딱 올리고 자 9시 현재 60만 명이 투표를 했고요. 1.39% 2016년 총선 때보다 0.66%가 높습니다. 야, 0.66이면 1.39에 0.66이면 거의 2배 가까운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투표를 아직도 결심을 못한 분들을 위한 정치 방송이죠. 정봉주의 정치쇼. 정치 1도 모르는 분도 정치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103.5MHz 러브 FM. 잠시 후 우리 대 소중한 분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스폰서. 자,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죠. 지금 투표를 가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방송 듣고 투표장 가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뭐든지 턴다 시간 의원님들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 얼굴에 긴장감이 도오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순간 웃음꽃이 만발한 행복한 프로예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예, 지금 맡은 직함은 국민주권개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도 내가 무슨 직함인가. 처음부터 플레임 다 외울 수 있어요. 너무 길어 지금. 외울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심상정 후보 지지율 폭등으로 표정 관리가 살짝 힘드신. 근데 여론조사 얘기하면 안 되죠.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 이정미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자 오늘 정봉주의 정치쇼에 처음 등장하신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좀 힘이 빠졌어요. 아니, 그럼 무게 좀 잡고 있습니다. 무게는 좀 나가실 것 같지 않은데. 황영철 의원님이요, 정말 몸이 좋으십니다. 아마 정봉주 의원님하고 좀 비교할 만할걸요. 제가 뵀잖아요. 남자 목욕탕에서 서로 목욕탕에서 만나시죠? 만나면 정말 공을 잘 차요. 그렇죠. 축구를 정말 잘하세요. 네. 지금 삼선이시죠. 네네. 18대 되시자마자 나는 17대 떨어지고 국회 축구팀에 갔는데 네. 떨어지면 안 나오는 걸 모르고 나는 가서 공을 찼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아래로 쳐진 링크로 보는데 공을 잘 차시더라고요. 저 기억납니다. 그때 정봉주님 처음 만났던 기억인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 듣는데 소통하는 방송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송이라고 CNB라는 방송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렇게 평가하고 한국에 있어, 싶다는. 한국에. 예.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의원님들 진짜 오늘 긴장되는 날인데 우리 청취자분들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157님 매일 출근하면서 잘 들었던 정치쇼 오늘 집에서 듣고 있어요. 아침 일찍 사전투표도 했습니다. 5883님 봉도사님 우리 가족은 오늘 여행 가요. 그래서 신랑이랑 동사무소 가서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떠나는 마음이 한결 가볍고 갔다 오면 왠지 우리나라가 밝아져 있을 것 같아 기대되네요. 와,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특혜를 좀 드려서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실검 1위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뭐 봤지 뭐 아니 무슨 국회의장님 오셨어? 사실 제가 뭘 밝게 얘기할 기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오늘 봉도사님이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나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며칠 동안 신경도 복잡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복잡했으니까 또 정리하는데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밝게 할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분위기 잘 맞춰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탈탈 털고 또 가셔야죠. 근데 번복입니까? 모임에는 같이 갔었잖아요. 탈당 선언에 동참을 했죠. 선언에 동참을 했다가 네네.
그럼 가다가 예. 마음 바꿔져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다가 에이 이게 아닌가비요. 결혼식장이요?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전에 졸업이라는 영화 예. 더스틴 직장에서 그저께 오전에 예. 탈당 선언을 했고 그때까지 이제 입당문서 탈당문서를 안 썼어요. 안 쓰고 다음 날 10시까지 이제 모 의원실에서 취합을 하기로 돼 있어서 예. 제가 이제 다음 날이면 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다 취합하기로 했는데 일단 저기 보좌 직원이 이 서류를 가져와서 서류에는 다 이제 썼습니다. 예. 썼고 이제 그걸 넘겨줬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후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지역구로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죠. 하다가 그 서류 아직 안 보냈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무슨 계기는 없었고요. 혼자만의 계속 고민하셨고. 예, 물론 뭐 계기랄 거는 그 사이에 이 탈당 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탄 또 다 들으신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다 듣고 또 이제 저희들에 대한 또 이 언론의 평가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다 국민 목소리잖아요. 예민하죠. 예, 그런 네. 걸 들으면서 내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좀 더 시간 다음날 10시까지니까 예. 좀 더 시간을 밤새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서류를 내지 말아라 했는데 직원이 아마 미리 벌써 갖다 줬던가 봐요. 예. 그래서 직원은 저한테 갖다 줬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사무실에 가서 그걸 돌려받았죠. 예. 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왔나 봐요. 그런데 직원 칭찬해 줘야는데 좀 더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었잖아. 글쎄요. 근데 그 내용이 모 기자가 이제 체크를 해서 예. 기사를 썼더라고요. 바로 그 시간대 기사를 써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자들이 취재가 계속 들어왔고 예. 그 취재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고심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내일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더 고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월화수 3일 동안 있었던 일이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 네. 그 14명의 탈당 선언에 참여했던 거 네. 그것도 물론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거고 근데 하루 이틀 동안 그 국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고심하고 있었던 황영철 의원님의 모습은 네. 박수를 치고 싶네요.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든지 간에 네. 국민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막 그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결정을 하게 되면 딱 귀가 닫혀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내린 결정이 번복하기가 쉽지도 않고 예. 또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대단히 깊은 고민 끝에 뭐 정말 성찰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예.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깊은 고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밤에 만나서 다음 날 오전에 탈당 선언하기까지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당 선언을 하러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제가 도저히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장을 빠져나가서 사무실로 올라가서 보좌 직원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나는 솔직히 지금 내가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또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좌 직원들하고 편하게 얘기하니까. 아이고야. 네. 허점을 잘 들어가야 돼요. 제가 뭐 보좌 직원들 디테일의 무시하는 왕자. 사람은 아니니까요. 예. 물어봤는데 보좌 직원들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거기에 그 책임 역할을 하는 동료 의원에게 나는 아직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예. 좀 더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제 방으로 쫓아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해왔는데 사실 그 의원님들 많은 고민들 같이 해왔거든요. 함께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예. 마음의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갔었죠. 그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은 필요하고 그래서 탈당 선언을 한 이후에 그런 고민하는 과정 중에 국민들이 예. 저를 또 특별히 또 지난 청문회 때 제가 또 했던 발언들이 있고 비상시국 회의하고 창당 과정에서 제가 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제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갔고 그 메시지에 국민들이 응원해 주셨고 그랬던 건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런 아주 따가운 비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 예. 내가 올바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예. 이정미 의원님,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좀 짠한 구석이 느껴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황 의원님의 개인적인 고뇌 이런 것들 예.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국회가 예.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기기 위한 내가 어떤 좋은 선택을 받기 위한 예. 그런 길이라면 어디든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예.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심어드리는 것이 대놓고 고춧가루 뿌리니까 심정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예. 사실 저는 유승민 후보님의 이번 대선에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기대를 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이 완주하는 것은 정권 교체 완성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후보님의 완주라는 것은 보수 교체의 완성을 새로운 보수. 예. 그 교체를 이루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제 좀 적폐 보수는 이번 과정에서 좀 퇴출되면서 정말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의 그 자리를 좀 제대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선거라는 것은 1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변화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멋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님이 이번 계기에 어떤 촛불의 어떤 민심의 한 자락은 진짜 이제 좀 보수도 좀 이게 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 좀 보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그럼 때문에 그 논법대로 하면 정신이 빠져갖고 갔다가 정신이 막혀갖고 다시 왔다. 아니 저는 황 의원님을 옆에서 굉장히 많이 지켜봤기 예. 때문에 약간 좀 놀랐어요. 저기에 가실 분이 아닌데 왜 저 자리에 가셨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방에 좀 다행히 쫓아 올라가지 그랬어요. 아니 알았으면 쫓아갔죠. 알았으면 막 정론관에 쫓아갔을 텐데 이미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히 이정미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제가 저한테 주셨던 말씀 메시지 중에 가장 정말 가슴 아픈 게 황 의원님은 거기 서 계실 분 아니에요. 이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네. 네네네. 그랬고 사실 유승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후보나 저희 바른정당이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다고 외쳤는데 결국은 그것은 국민적 지지에 의해서 평가받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들은 우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에게 정말 냉엄한 지지, 아주 낮은 지지를 보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길은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인가 보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이제 바른정당 창당 때부터 줄곧 지지 예. 그 응원 격려를 해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SNS에도 올리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실 때 어느 누구보다도 또 그런 옹호 발언을 예. 해드리고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뭐랄까요, 합리적인 경제적 복지적 대안을 내놓으신 대신에 안보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협소한 안보관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정책적으로 서로 비판할 수 있죠.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13분의 탈당 논의가 일어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그런 집단 탈당이 일어나는 당내 내분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타당에서 그 해당되는 당의 내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그렇죠. 옳지 않다고 예.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건전 합리적 보수의 새로운 탄생을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빨리 쉽게 와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황 의원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부분 속상하고 이게 끝까지 갈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조금 더 길게 멀리 보시고 버텨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무척 어렵고 곤란한 입장인데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샵 1035 청취자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 지원님
황윤철 의원님 얼마든지 사람 마음을 흔들릴 수 있어요. 의원님의 결정 응원합니다. 전 이도저도 아니지만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자, 이고은님, 이정미 의원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늘 밝으셨잖아요. 웃음 김범수님 가수분이 이제 또 김범수. 예. 김범수님. 노래도 노래가 아니라 이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표현님 많이 타셨네요. 시간 많이 남았는데 체력 관리들 잘하세요. 아자아자. 좀 많이 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탄가루 묻히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정당 팟캐스트 출범할 때 그 첫 첫 회, 방송. 예. 첫 방송에 출연 좀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제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건데 또 정병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집안 형님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오라 그러더라고요. 꼭 갔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바른정당 같은 정당이 보수의 새 지평을 좀 열었으면 네. 좋겠다. 물론 사드 배치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완전히 180도 네. 생각이 틀리지만 그건 충분히 의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정말 이번 공약을 보면 또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그 네. 증세라든지 신분리 공약을 막 갖다 쓴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멋진 모습이 또 거기도 보이잖아요. 근데 당원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예. 어저께 저희가 5시에 그 현역 의원하고 원외위원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때 김재현 사무총장이 예.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당원 뭐 가입 수도 몇십 배 늘고요. 또 후원금이 하루에 한 뭐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이던 게 예. 어제 하루 만에 1억을 와. 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멋져요, 진짜. 네. 네. 진짜 정의로운 것 같아요. 정치인이 일단이면 국민들이 구단이야. 맞아. 자, 그런데 네. 방금 또 전주을 정운천 예. 의원도 잔류를 선언했어요. 네네.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20명. 네. 그거 뭐 겹경사예요? 정운천 의원하고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월요일 밤에 예. 아니 화요일 밤이죠 이제 그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밤늦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서 정말 황 의원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내가 잘한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기는 또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운천 의원님도 그냥 뭐 탈당 선언에 동참을 안 하신 상태였었으니까 잔류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었죠. 그래서 언론에다가 예. 잔류하실 분이 몇 분 더 있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인터뷰도 살짝 나왔었죠. 네, 그랬었죠. 예. 네. 아니 제가 이번에 그 교섭단체권 보면서 바른정당하고 다음 그 국회에서 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걸 좀 같이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은 딱 생각이네요. 적었었는데 바른정당이. 예. 아까비 막 이러면서 자, 교섭단 저희가 그런데- 무너지면 나중에 저기 뭐 대선 끝나고 정의당하고 교섭단체를 같이 만들어도 되죠.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이번에 교섭단체 됐으니까 그냥 또 나몰라라 하지 말고 이번 네. 참에 좀 정치개혁 차원에서 예. 교섭단체 문턱 좀 같이 좀 낮춥시다 우리 예. 표 의원님하고.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 우리 그 자화자찬이 아니고 사실 우리 정치쇼 같은 이게 정치를 연성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예. 이런 데 나와서 의원님들이 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국회에서는 극한적인 대립만 하니까 정책도 밉고 사람도 밉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이 연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정치를 좀 선진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럼요. 예. 네,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에 또 MC가 중요하죠. 맞잖아. 정치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 셰프가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셰프십니다. 정셰프. 75분의 1의 사나이.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세 분 의원님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는데 격려 문자 보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자, 버스나 택시 그다음 가정주부님들 투표하신 분들 투표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한 줄의 문자는
정치인들을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화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428님 오늘 나온 세 정당이 힘을 합쳐서 사회경제개혁정책 입법하는 건 어떤가요? 세 분 의원님께서 국민소통 통합을 좀 이끌어주세요. 9257님 다들 선거철에 공약만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딸 때문에 아침 일찍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자, 5317님 군대 간 아들이 오늘 사전투표한다는데 누굴 찍어야 할지 고민 중이라서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후보 찍자고 했지만 어렵네요. 저는 오늘 그 부인하고 애들 그 투표하고 인증샷 찍는데 요즘은 그 어딜 찍었는지 상징적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인증샷 찍으려고 그 앞에서. 제가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분들은 다른 후보 찍은 상징으로 인증샷을 찍는데 서로 보고 웃어요. 야, 이게 민주주의구나.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럼요. 그분 그 우리 줄 쓴 다음이 요 두 분 중에 한 분 또 우리 집 요 세 당이 다 했네. 예. 나머지 당도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런데 다행입니다. 네, 저희 그런데 당도 있었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장재원 의원님 그리고 네. 바른정 그 자유한국당에서 못 받겠다고 선언한 분들이 있잖아요. 건선동 권성동 의원님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받겠대요, 못 받겠대요? 김성태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못 받겠다. 예. 그거 좀 스타일 국인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뭐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예. 지금 뭐 홍 후보나 아니면 뭐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거 완전히 뭐 잘못된 표현일 텐데 뭐 친박들이 나와서 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도 지금 여러 부류가 그룹이 있어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못 받겠다 하는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분들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친박들은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어허. 그렇잖아요. 선거 막바지에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뭐든지 턴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 민주당 의원님, 이정민 정의당 의원님, 황영철 갔다 오신 바른정당 의원님. 잔인하십니다. 아, 참. 아니요. 잘못한 거는요. 자꾸 공개해야 돼. 그래야지 빨리 털어야 돼. 자, 가슴이 그냥 막 구강 웃을 일 아닌데. 예, 네. 무슨 일 아니기 때문에 웃고 털어야 돼요. 예. 장재원 의원님하고는 얘기를 좀 나눴어요. 많이 했죠. 예. 우리 여기 고정 출연이었었는데. 그러게 내가 지금 장재원 의원 대타로 나온 기분이에요 지금. 그래요? 예. 근데 더 나으세요. 진짜? 예, 아니 장재원 의원이 나오면 또 장재원 의원이 더 낫다 그래요. 갔다 오시잖아. 그렇죠. 장재원 의원님하고는 예. 청문회 때도 그랬고 예, 그 예. 이후도 그렇고 두 분이 예. 보조를 같이 했었으면 그분은 퐁당 재선이고 한번 건너뛴 재선. 네네. 삼선 쭉 하셨고 네네. 두 분이 얘기가 제일 잘 맞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 또 연령대도 같은 젊은 연령대고 그러니까 얘기 많이 했고 청문회 때부터 또 지금 우리 이제 새누리당 탈당하고 예. 창당하는 과정 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탈당 선언한 과정 예. 참 많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탈당 선언한 이후에 제가 고민했던 그 하룻밤 사이에 장재원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고 그리고 다음 날 제가 탈당 선언을 철회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로 지역에서 올라오면서까지 차 안에서 통화를 하면서 예. 서로 이제 기자회견 시간을 맞췄어요. 장재원 의원 부산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정리하고 올라오는데 몇 시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그 시간대 한 11시 반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시간까지도 서로 예. 얘기를 했는데 장재원 의원도 네. 오려고 다시 했다. 네네네. 예. 그랬는데 막바지에 자기는 좀 더 고민 더 해보고 더 많은 말씀을 들어보겠다 해서 저 이제 혼자 하게 된 거죠. 그 하루 이틀 네. 시간이 한 1, 2년 흘러간 것 같죠? 그렇죠. 예. 워낙 큰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다시 걷어들인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한번 고통을 겪잖아요. 정치인이
그 훌쩍 크거든요. 크죠. 예. 아픈 만큼 성숙하니까. 예, 우리 초선 의원들이 보기에 삼선 의원이 얼마큼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장지원 의원님 말씀 나와서 말이에요. 저도 예. 피해자예요. 그래? 왜냐하면 저한테 계속 이제는 장지원 의원하고 친하지 말아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원래 친하셨구나. 싸웠다가 또 저랑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야 화해하고. 장재환. 예. 또 깡패 이렇게 대표 경찰이잖아요. 저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이 사태에 괜히 장지원 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저한테 막 왜 친하게 지내니 앞으로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아니 그거는요. 나와요. 네. 그 비난 아니에요. 그건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정당과 의원들이 친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훈장이거든. 그러게요. 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네. 예.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문자 풍타 쏟아지고 있습니다. 8015님 외로운 전사 바른정당 의원님들 지지하고 후원합니다. 시장 떡볶이 아줌마 대표 선수. 떡볶이를 좀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먹고 싶다. 3614님 60대 택시 기사인데요. 황 의원님 진짜 화이팅. 오늘 황 의원님 특별 방송.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특별 방송. 응원 격려 방송. 시장 떡볶이 아줌마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하시는 아줌마인지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시게. 그래요? 그래요? 네, 가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기 LA에서 할 것 같은데. LA에서 떡볶이? 괜찮다. 711님, 112님, 이정미 의원님 선거운동으로 피곤하실 텐데 늘 웃고 계셔서 참 보기 좋아요. 4931님, 우리 지역구 표 의원님 나오셨네요. 표 의원님 화이팅. 바른정당 정의당도 힘내세요. 3998님 표창원 의원님 어제 생일이셨죠? 제가 네. 편일해서 SNS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막 투표가 시작됐어요. 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사전 선거 거의 뭐 본투표장 하듯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네. 이 사전 투표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사전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20대 예. 층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사전 투표율에 예.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대에서는 문대 심의 양강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특히나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헬조선에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가 별로 정치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에 굉장히 많이 외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 이번에 신불리를 보면서 정치를 통해서 좀 우리 삶을 변화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지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분들 다 빨리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신불리 팍팍 찍어주시고 투표를 높여주시고 이틀 그랬으면 동안 좋겠습니다. 네. 선거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공약을 어느 지역으로 한다든지. 네, 지금 저희는 예. 토론회 이후에 좀 못 갔던 지역들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거제 삼성중공업 우리 아하. 노동자분들 예. 너무 안타까운 그것도 5월 2일 노동절 날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크레인 무너진 사고에. 네, 예. 그래서 6명 노동자분들 지금 사망하시고 수십 명이 지금 다쳐 계신데 이 중공업 문제가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한 150만 건설업계 노동자들 중에서 110만 이상이 지금 다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 예. 그러니까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뭐 너무 큰 대형 사고로 항상 이렇게 일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건설업계의 그럼요. 예. 이 하청 문제 안전 문제 철저하게 좀 어느 분이 접근하려고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되더라도 네. 해결해야 될 문제죠. 맞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네. 이틀 동안 네, 저희들은 각 세대, 각 예. 지역 전방위적으로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제 꽃 할배 유세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번에 특이한 거 많이 하세요. 네, 우리 이제 원혜영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분들 예. 또 지명도 당의 있으신 원로. 분들, 네, 당의 원로와 당 외부에서도 많이 참가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충격적 인기를 끌고 계십니다. 오. 그리고 저는 내일 이제 놀이동산 가서 어린이와 꽃중년.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 예. 젊은 특히 이제 학부모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막 반표심 공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대학가 뭐 이렇게 각계 각층으로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좋겠어요. 의원이 많으시니까 저희도 많으니까. 여러 그 119명. 아, 거기 일당 10이라면서요. 60명 원이라면. 그 이번에 네. 사전 투표 몇 프로쯤 예상하세요? 저희들 25% 되면 문재인 후보께서 홍대 앞에서 프리허그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25%는 반드시 달성. 이런 약속은 신불리께서 내는 거나 유승민 의원이 낼 때 또 파괴적이었을 텐데. 아니 근데 프리허그는 예. 원래 신분리의 지금 상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유세장에 가면은 청년들이 그냥 와서 막 안겨요. 그럼 안겨서 막 울고. 문 후보가 그 프리허그 하면 불법인가요? 저작권료를 제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작자를. 예. 네. 프리허그에 저작권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아니요. 막 전 가짜 우겨? 뉴스는 아니어도 귀여운 뉴스. 바른정당 이제 정비를 해서 네.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막 노조이죠 이제. 아 예. 뭐 정말 역설적이게도 예. 탈당 선언이 있은 이후에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들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지지했던 것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걸 표로서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는 예.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고 그 표가 이틀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지지도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제가 뭐 굉장히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어제 일정이 늦게 끝나서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 아들과 예. 함께 근처에 나가서 통닭집에 가서 생맥주를 같이 한잔 하면서 치맥. 예. 그러면서 뭐 며칠 동안 있었던 고민도 이렇게 나누고 그랬었는데 옆에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하. 근데 저를 알아보고 자기들 유승민 찍을 거다. 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무척 정치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찍긴 다른데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예.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유승민 후보의 또 지지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대학 19세에서 20대 예. 그 사이가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연령대별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이게 우리 바른정당의 희망이다. 예. 그래서 젊은 유권자들이 우리 바른정당을 바라보는 이런 고마운 눈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보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국회의원 20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화력이 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화력 딸린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뭐 일당 열이라며. 근데 사실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예. 의원 수는 적지만 전국적 조직 굉장히 네,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저희들은 정의당하고의 기본적인 조직의 차이는 좀 생리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바른정당이 그래도 제대로 서야 예. 건강한 보수가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문자 보내주신 8015님 의원님들 진짜 오시나요? 와우 화곡 남부시장 소뚜껑 떡볶이입니다. 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일단 황영철 의원님은 반드시 갑니다. 아마 선거 아주머니 전에 갈것 같아요. 갈게요. 꼭 갈게요. 남자분 같은데 왜 아주머니라 그러세요? 떡볶이 아줌마라고 안 그래서 그러셨어요? 아까 아줌마라고 했어요. 떡볶이 아줌마입니다라고 했어요. 계속 당황하고 계세요. 팩트 체크 들어갔습니다. 네. 소뚜껑 떡볶이 아주머니. 근데 뭐 되게 맛있을 것 같다. 소뚜껑에다 떡볶이를 하나? 그러네 진짜. 소뚜껑 떡볶이는 처음 들어요. 소뚜껑 삼겹살 떡볶이를 사면 삼겹살을 넣으면 주시나요? 자 8111님 의정부에서 사전투표 방금 마쳤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분들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정원초가 비상벨이 울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많더군요. 투표한 제가 자랑스러워요. 모두들 자랑스러운 투표인 되셨으면 해요. 8880님 원내 교섭 정당과 아닌 일반 정당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삼선 의원이신 그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하세요. 네. 아니 20명 이상의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예. 밑으로는 이제 비교섭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다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모르죠. 예. 20명 이상이 되어야지 원내 교섭단체가 되어서 국회 운영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권을 다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너무 문턱이 높은 20명이나 구성돼야지 그 국회 의사 결정권을 갖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이 원내교섭단체들이 너무 특권들을 많이 가져가세요. 어허.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세비로 정당을 보조하는 정당 보조금을 줄 때
전체 보조금 100% 중에 50%를 일단 교섭단체들이 다 나눠 가지십니다. 50%를? 예. 그리고 나머지 50%는 또 의석에 따라서 나눠 가지시게 되죠. 그래서 정당을 운영. 그럼 이중으로 받네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배분의 50%는 방식이 배분 방식을 방식이. 50%는 일단 교섭단체들이 나누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또 의석수대로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 쥐꼬리만큼 예 그래 아무튼 뭐 그래서 정당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고 약간 그 부익부 빈익부 양극화를 양산하는 그런 제도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한때 13명 뭐 이렇게 좀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좀 있어요. 10명 제가 알기로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예, 적이 말씀을 하신 적이 10명, 있었어요. 10명 네, 하자. 네. 아하.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동안 제도의 예. 변화는 없지만 비교섭단체의 어떤 배려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네. 해왔죠. 네. 특히 이제 상임위에 배정할 때 가장 아프시잖아요. 네. 예. 최초 원구성할 때 안전행정위에 누구 가고 뭐 문화위원회, 교문위에 누가 가고 이때 전문가들이 정의당에 많으신데 예. 전문성과 전혀 상관없는 최혜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예. 이제 또 도와드리고 해결을, 예, 아직까지는 좀 그런 원활한 좀 지원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1035 문자 폭탄 터지고 있고요. 8124님 좀 전에 사전투표가 왔어요. 일산에 오시면 찾아주세요. 빵커피 대접하겠습니다. 3만 원 미만.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9570님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정치 전문가야. 9570님 의원님들 지금처럼 화합하면서 24개월 저희 딸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짠하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 됩니다. 네. 자, 이제는 아까 세 분 다, 두 분께서 정의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20대에서 우리 지지율이 꽤 높다. 지지자가 꽤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각 정당이 우리가 이쪽은 취약층이다. 이쪽을 좀 어떻게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전략을 세우고 투표를 하는 건지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이 취약해요? 취약한 데 없어요? 그래 가만히 저희들은 취약한 데 있죠, 당연히. 일단 어르신들. 아니 근데 무슨 당인 줄 알고? 더불어민주당. 예. 저희들은 모든 분들과 더불어, 예. 네, 동물과도 더불어 예. 하고 있는데 더불어를 아직까지 공감 안 해주시는 층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여전히 저희들이 어떤 안보관에 대해서 어떤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셔서 이 오해와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들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 유권자분들 중에서도 일부에서 퍼뜨리고 있는 뭐 호남 홀대론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믿으시고 계시고 최근에는 특히 20대 남성분들 중에서 저희가 너무 이제 여성 성평등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군 가산점제를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계셔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취약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어떤 취약한 분야라기보다는 예. 사실 신분리가 0% 거의 무에서 지금 유를 창조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에 투표했던 개혁 진보 진영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좀 나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는 그게 아니라 그동안 세상이 좀 바뀌기는 원하지만 정치가 그걸 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무당층들 예. 특히 청년층, 여성층 이런 데가 상당히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굉장히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그동안 정치 바깥에 좀 밀려나 있던 분들 그런데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보자 이런 층들을 계속 더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예. 신분리가 뭐 몇 등을 하든가 상관없이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른정당은요? 저희가 지난 대선 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건강한 중도 보수층이 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가서 보면은 정말 누굴 찍어야 되나. 근데 찍어야 될 사람 중에 우리 이 안철수 후보를 찍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느냐, 아니면 확고한 보수인 홍준표 후보를 찍어야 되느냐. 유승민 후보는 참 찍고 싶은데 안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못 찍겠다. 사표심리. 예, 그런 거죠. 그랬던 분들인데 저는 이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승민 후보를 찍어야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호소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유승민 후보 또 바른정당 많이 찍어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황윤철 의원님 응원 메시지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촉촉해져요 가슴이. 자, 10시 현재 2.38%, 10시 현재요. 100만이 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1시 현재 3.53, 1시간에 1% 내지 1.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예. 10%는 찍어. 25%. 오늘 10%. 그렇죠. 내일, 오늘 내일까지. 예, 이제 이렇게 25%. 되면 이제 왜냐하면 낮 시간이 되면서 이거 점심 때. 샌드위치 시위를 즐기시는 분들이 낮 시간 되면서 좀 네. 쏟아져 나오고 있다. 네네. 그리고 정치 쇼가 지금 방영되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평가는 저 혼자 하는 거고요. 이거 듣고 나가시겠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말 개표 과정 때문에 네, 계속 아하. 돌고 사전투표함이 정시투표 때까지 보관되는 그 가운데 혹시 뭐 바꿔치기나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죠. 절대로 예.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 좀 새 정당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좀 눈 크게 뜨고 감시하고 있고 선관위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감시인들 다 있고요. 제가 지금 믿어주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하겠습니다.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연휴 기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외국에 가시는 분들 예. 사전 투표하시려고 하시는데 네. 공항에 줄을 많이 서고 계시는데 맞아요. 제가 이 시간에 나가면 선관위에 얘기를 해서 저희 이제 표창원 의원님하고 예. 안행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소감 부처거든요. 네. 투표소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바로 하기 좀 힘들면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좋습니다. 예. 선택 다 동의하고요. 다만 보통 때보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좀 일찍 나가서 투표하는 이러한 좀 그런- 성숙한 민주의식. 네, 투표하다 네. 비행기 놓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30분 일찍 그건 가시. 제가 공항공사에 전화해서 비행기 투표하다 잡아놓을까요? 늦는 분들 잠시 기다려라. 그래도 좋습니다. 외국에 가시면서 투표를 하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대단히 책임 의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요. 감사한 외국에 분들이죠. 나가기 때문에 네. 투표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 때문에 못 하고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니까 네네. 네. 아마 다시 한번 좀 잘 네. 점검해서 아무튼 30분 좀 일찍 했으면 더 좋겠어요. 선관위의 서두르시는 긴급 게. 예. 추가 투표소 설치.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일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미 랜선 다 들어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밖에 우리 방송대 밖에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한 2,600만 명이 오신 것 같아요. 방송 전화 오신 분들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분들이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그럼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우리 보는 라디오 방송 전화하시는 분들도 보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8745님 투표 3원으로 갑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공정선거 진행하며 감시단 역할할 겁니다. 2017님 전 대학 강사입니다. 전 부끄럽지만 대학생 시절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는 달라질 때죠. 마침 선거 전날 강의가 있어서 꼭 투표하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표 득표율. 10% 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며칠 전까지 유승민 후보가 5%를 못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저께 한 8% 가까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건 비공개니까 비공개죠. 내부적으로. 아, 그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가요? 취소하겠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이거. 아니 그런데 이런 예, 거는 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급고 대거 당원 가입하고 네. 대거 후원금 들어오는 거 보면 유승민 후보 지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사표될까 봐 멈칫멈칫하고 있었던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드러난 거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목표는 10%점. 예, 10%를 넘게 예. 되면 그래도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다. 예, 어제 몇 %라고 보고받은 거는 잘못 보고한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어제 누가 얘기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정미 의원님. 예.
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1등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정치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선거의 국민들의 바램은 예. 완벽한 정권 교체잖아요. 예.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고 그럴 때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는 이번 정권 교체의 선발 투수입니다. 아하. 심상정은 마무리 투수. 그러니까 이번 정권 교체를 완벽한 정권 교체로 이루려면 적폐 보수 세력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를 지금 이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이미 이겼고 아하. 그리고 앞으로 이길 사람은 심상정밖에 없다. 예.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예. 그 양손에 떡 드시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지금 지지율이 빠지실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심상정에게 이번 정권 교체의 마무리 투수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해라 이렇게 좀 힘을 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몇 퍼센트라기보다는 홍준표를 꺾는 심상정, 사람. 예, 아. 이것을 저희의 그 목표로 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있습니다. 세우신 것 같아요. 네. 아유, 예. 이정미 의원님의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겸손하게 10% 넘겼으면 좋겠다고 국민을 믿고 했는데. 가면 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그 원하실 거예요. 안철수 의원 컨셉으로 하네. 국민 믿고 가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자, 전혀 민주당. 기억을 네. 못하겠었습니다. 저희들은 51.8%가 희망 목표고요. 예. 지난 2012년 대선 때 48% 득표했는데 예. 그때보다는 더 많이 득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생 변수 다른 당들의 분열보다 우리 자체 내에서 집권하고 개혁을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예. 반드시 과반 이상 득표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봉재 정치쇼 듣고 계십니다. 표창원 의원님 그다음에 황희철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0359님 오늘 나오신 세 당 다 찍고 싶은데 어떡하죠? 가족 세 분이 무효표 나온다 그러면 무효표. 가족 세 분이 한 하나씩? 표씩. 네. 네.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예.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 우리 세 사람을 그래도 3분의 1씩은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눈물 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막 그쪽으로 예, 찍을 것 같아요. 5024님 오늘 아예 학원 빠지고 학습지 숙제 빠지고 선거 유세 보러 갑니다. 산교육일 것 같네요. 일산으로 고고. 네. 참 중요합니다. 이게 촛불 한번 들고 나오는 게요. 6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교육보다 맞아요. 강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선거 전 유세 세대에 걸쳤습니다. 정말 5024님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진선아님 근데 일산으로 오시는 분이 혹시 2번 홍 그분은 아니시겠죠? 1번 문 그분이 갑니다. 네. 진선아님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나이는 비밀. 제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번엔 두 번 다시 대통령 탄핵이란 비극이 없기를 바라면서 맞습니다. 사전 투표하고 왔음당은 왔음당은 정의다? 무슨 말 하시는 중입니다. 자, 이혜경님 개표까지 투명한 깨끗한 투표 되길 바랍니다. 자, 시간 잠깐 남았는데요. 우리 당 지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15초 20초씩. 우리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 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네.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잠깐 15초 20초 동안. 네. 예. 12쪽에 배가 남았다고 예.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유승민 후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꼭 지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의원님. 예, 어떤 한 표도 사표라는 건 없습니다. 그 한 표 한 표에는 다 의미가 있고, 예. 그 의미 중에 또 변화를 바라는 의미를 담은 표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심상정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예, 표창원 의원님. 네, 나라다운 나라.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하고 동등하고 대등하게 국익을 챙겨서 북한을 제압하고 그들의 핵을 폐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접받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님,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는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4일 오늘부터 사전 투표죠. 저도 아침에 사전 투표하고 인증샷 SNS 올렸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아들과 3명이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권은 2명밖에 없는 슬픈 운명.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투표장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하고 애들
하고 나오고 이제 우리 인증사 딱 올리고. 자, 9시 현재 60만 명이 투표를 했고요. 1.39%. 2016년 총선 때보다 0.66%가 높습니다. 야, 0.66이면 1.39에 0.66이면 거의 2배 가까운 와.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투표를 아직도 결심을 못한 분들을 위한 정치 방송이죠. 정봉주의 정치쇼. 정치 1도 모르는 분도 정치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103.5MHz 러브 FM. 잠시 후 우리 대 소중한 분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스폰서. 자,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 투표죠. 지금 투표하러 가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방송 듣고 투표장 가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뭐든지 턴다 시간 의원님들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 얼굴에 긴장감이 도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순간 웃음꽃이 만발한 행복한 프로예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예, 지금 맡은 직함은 국민주권개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도 내가 무슨 직함인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플레임 다 외울 수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외울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 심상정 후보 지지율 폭등으로 표정 관리가 살짝 힘드신. 근데 여론조사 얘기하면 안 되죠.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 이정미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자, 오늘 정봉주의 정치쇼에 처음 등장하신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좀 힘이 빠졌어요. 아니, 그 무게 좀 잡고 있습니다. 무게는 좀 나가실 것 같지 않은데. 황영철 의원님이요 정말 몸이 좋으십니다. 아마 정봉주 의원님하고 좀 비교할 만할 걸요. 제가 뵀잖아요. 남자 목욕탕에서 서로 만나시죠. 정말 공을 잘 차요. 그렇죠. 축구를 정말 잘하세요. 네. 지금 삼선이시죠. 네네. 18대 되시자마자 나는 17대 떨어지고 국회 축구팀 졌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후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지역구로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죠. 하다가 그 서류 아직 안 보냈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무슨 계기는 없었고요. 혼자만의 계속 고민하셨고. 예, 물론 뭐 계기를 할 거는 그 사이에 이 탈당 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탄 또 다 들으신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다 듣고 또 이제 저희들에 대한 또 이 언론의 평가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다 국민 목소리잖아요. 예민하죠. 예, 그런 네. 걸 들으면서 내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좀 더 시간 밤날 10시까지니까 예. 좀 더 시간을 밤새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서류를 내지 말아라 했는데 직원이 아마 미리 벌써 갖다 줬던가 봐요. 예. 그래서 직원은 저한테 갖다 줬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사무실에 가서 그거를 돌려받았죠. 예. 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왔나 봐요. 그런데 직원 칭찬해 줘야 되는데 좀 더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었잖아. 글쎄요. 근데 그 내용이 모 기자가 이제 체크를 해서 예. 기사를 썼더라고요. 바로 그 시간대 기사를 써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자들이 취재가 계속 들어왔고 예. 그 취재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고심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내일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예. 어제까지 더 고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얘기를 월, 했죠. 화, 수 3일 동안 있었던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 네. 그 14명의 탈당 선언에 참여했던 거 네. 그것도 물론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거고 근데 하루 이틀 동안 그 국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고심하고 있었던 황영철 의원님의 모습은 네. 박수를 치고 싶네요.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든지 간에 네. 국민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막 그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결정을 하게 되면 딱 귀가 닫혀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한 번씩 내린 결정이 번복하기가 쉽지도 않고 예. 또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대단히 깊은 고민 끝에 뭐 정말 성찰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깊은 고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밤에 만나서 다음 날 오전에 탈당 선언하기까지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당 선언을 하러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제가 도저히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장을 빠져나가서 사무실로 올라가서 보좌 직원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번 과정에서 좀 퇴출되면서 정말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의 그 자리를 좀 제대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선거라는 것은 1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변화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멋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님이 이번 계기에 어떤 촛불의 어떤 민심의 한 자락은 진짜 이제 좀 보수도 좀 이게 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 좀 보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그럼 때문에 그 논법대로 하면 정신이 빠져갖고 갔다가 정신이 바뀌고 다시 왔다. 아니 저는 황 의원님을 옆에서 굉장히 많이 지켜봤기 예. 때문에 약간 좀 놀랐어요. 저기에 가실 분이 아닌데 왜 저 자리에 가셨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방이 좀 다행히 쫓아 올라가지 그랬어요. 아니 알았으면 쫓아갔죠. 알았으면 막 정론관에 쫓아갔을 텐데 이미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히 이정미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제가 저한테 주셨던 말씀 메시지 중에 가장 정말 가슴 아픈 게 황 의원님은 거기 서 계실 분 아니에요. 이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네. 네네네. 그랬고 사실 유승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후보나 저희 바른정당이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다고 외쳤는데 결국은 그것은 국민적 지지에 의해서 평가받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들은 우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에게 정말 냉엄한 지지, 아주 낮은 지지를 보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길은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인가 보다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바른정당 창당 때부터 줄곧 지지 예. 그 응원 격려를 해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SNS에도 올리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실 때 어느 누구보다도 또 그런 그 옹호 발언을 예. 해드리고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뭐랄까요 그 합리적인 경제적 복지적 대안을 내놓으신 대신에 안보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협소한 안보관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정책적으로 서로 비판할 수 있죠.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13분의 탈당 논의가 일어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그런 집단 탈당이 일어나는 당내 내분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타당에서 그 해당되는 당의 내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그렇죠. 옳지 않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건전 합리적 보수의 새로운 탄생을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빨리 쉽게 와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황 의원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부분 속상하고 이게 끝까지 갈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팀에 갔는데 네. 떨어지면 안 나오는 걸 모르고 나는 가서 공을 찼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아래로 쳐진 링크로 보는데 예. 공을 잘 차시더라고요. 저 기억납니다. 예. 그때 예. 정봉주님 처음 만났던 기억인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 듣는데 소통하는 방송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송이라고 CNB라는 방송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이렇게 평가하고 한국에 있어, 싶다는. 한국에. 예.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의원님들 진짜 오늘 긴장되는 날인데 우리 청취자분들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157님 매일 출근하면서 잘 들었던 정치쇼 오늘 집에서 듣고 있어요. 아침 일찍 사전 투표도 했습니다. 5883님 봉도사님 우리 가족은 오늘 여행 가요. 그래서 신랑이랑 동사무소 가서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떠나는 마음이 한결 가볍고 갔다 오면 왠지 우리나라가 밝아져 있을 것 같아 기대되네요. 와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특혜를 좀 드려서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실검 1위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뭐 봤지 뭐 아니 무슨 국회의장님 오셨어? 사실 제가 뭘 예. 밝게 얘기할 기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오늘 봉도사님이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나오긴 예. 했는데 예. 여러 가지 며칠 동안 신경도 복잡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복잡했으니까 또 정리하는데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예. 무슨 말을 밝게 할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분위기 잘 맞춰보겠습니다. 그래도 예. 그 탈탈 털고 또 가셔야죠. 근데 번복입니까? 모임에는 같이 갔었잖아요. 탈당 선언에 동참을 했죠. 예. 선언에 예. 동참을 했다가 네네. 그럼 가다가 예. 마음 바꿔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다가 에이 이게 아닌가비요. 결혼식장이요?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전에 졸업이라는 영화 아 예. 직장에서 그저께 오전에 예. 탈당 선언을 했고 그때까지 이제 입당문서 탈당문서를 안 썼어요. 안 쓰고 다음 날 10시까지 이제 모 의원실에서 취합을 하기로 돼 있어서 예. 제가 이제 다음 날이면 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다 취합하기로 했는데 일단 보좌 직원이 이 서류를 가져와서 서류에는 다 이제 썼습니다. 예. 썼고 이제 그걸 넘겨줘. 나는 솔직히 지금 내가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또 그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좌 직원들하고 편하게 얘기하니까. 아이고야. 네. 허점을 잘 들어가야 돼요. 제가 뭐 보좌 직원들 디테일의 무시하는 왕자. 사람은 아니니까요. 예. 물어봤는데 보좌 직원들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거기에 그 책임 역할을 하는 동료 의원에게 나는 아직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예. 좀 더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제 방으로 쫓아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해왔는데 사실 그 의원님들 많은 고민들 같이 해왔거든요. 함께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예. 마음의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갔었죠. 그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은 필요하고 그래서 탈당 선언을 한 이후에 그런 고민하는 과정 중에 국민들이 예. 저를 또 특별히 또 지난 청문회 때 제가 또 했던 발언들이 있고 비상시국 회의하고 창당 과정에서 제가 했던 그런 그때 발언들이 간사 있잖아요. 역할인가 예, 맡았잖아요. 그랬죠. 예.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제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갔고 그 메시지에 국민들이 응원해 주셨고 그랬던 건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런 아주 따가운 비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 예. 내가 올바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예. 이정미 의원님, 언론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좀 짠한 구석이 느껴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황 의원님의 개인적인 고뇌 이런 것들 예.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국회가 예.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기기 위한 내가 어떤 좋은 선택을 받기 위한 예. 그런 길이라면 어디든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심어드리는 것이 대놓고 고춧가루 뿌리니까 심정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예. 사실 저는 유승민 후보님의 이번 대선에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기대를 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이 완주하는 것은 정권 교체 완성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후보님의 완주라는 것은 보수 교체의 완성을 새로운 보수. 교체를 이루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제 좀 적폐 보수는